네,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경험과 가치를 위한 마이데이터 시각화 트렌드 발표를 맡게 된 배건규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은 사용자의 경험과 가치를 위한이라고 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목을 바꿔서 휴먼,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현하기로 제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프로젝트를 분석하게 된 계기는 2011년과 2021년 10년이 지난 사이에 저희가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구글의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2011년과 2021년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에 관련된 어떤 시각화나 어떤 아이콘의 발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2011년과 2021년의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경험의 발전은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11년도에는 저런 이제 비주얼적인 게임이 있었다면 21년도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뭐 샌드박스나 로블록스 같은 이제 메타버스 게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래 화면에 보시면 2011년에 회원 가입을 보면 저희가 누구나 봤을 법한 회원 가입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뭐 주소, 여러분들도 많이 입력을 하셨을 텐데요. 이 정보들은 아마 중국에 다 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2021년에 그럼 사용자들의 마인드는 어떨까요? 11년도에는 그냥 아무나 누구나 그냥 가입을 위해서 신청을 했었다면 21년도에는 사용자 그 사이트를 스스로 분석을 하고 내가 내 개인정보를 어떤 걸 가져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사용자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면 키사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이제 접수를 해서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와 그런 인지도가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스터머나 유저 이런 단어들이 2011년도에 많이 썼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어떤 휴먼이라는 어떤 따뜻한 단어가 좀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기술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개인정보 전략이라든지 기획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각 프로젝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랑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이제 강점은 비즈니스나 기술, 디자인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마이데이터를 바라보고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려는 그런 이제 시각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진 모습은 원래는 이제 제가 드럼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데이터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또 앞에 저기 기타리스트 남성분이 보이시는데요. 그 남성분이 또 사각 프로젝트 멤버세요. 그래서 이런 밴드에 인연이 있어서 약간 사각 프로젝트의 운영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각 프로젝트란 아직 이제 NGO 성향의 이제 단체인데요. 사각지대에 놓인 어떤 놓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저희 기술로 디자인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프로젝트고요. 로고는 이제 사각 쪽에 빛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멤버 소개고요. 저희 멤버는 심리학자,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박사, 데이터 박사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마이데이터 허브 단체, 글로벌 단체가 있고요. 핀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40개국 중에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있고요. 한글 사이트가 이제 런칭을 해서 어떤 마이데이터 선언이라든지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기술분과 같은 경우에는 매주는 아니네요. 한 달에 2번, 3번 정도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어떻게 적용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개요, 동의, 선별 공유, 이용 내역 관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계경제포럼 2020년에서 리디자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고객으로 보지 말고 한 명의 인간으로 봐달라.
그래서 이런 문구를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표나 아니면 어떤 네트워킹 행사가 갔을 때 항상 이 장표를 쓰는데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마이데이터에서 휴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어떤 법이나 아니면 기술 이런 쪽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리디자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서는 엔지니어나 어떤 정책가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디자이너나 인류학자, 그 다음에 뭐 테크니컬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마이데이터에서 아트, 디자인, 철학 전공을 한 사람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어떤 이제 오피스를 위해서 어떤 이제 업무 환경을 위해서 오피스를 구하러 가는 길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부터 가겠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이제 뭐 다양한 앱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이제 업무 오피스를 보러 갔는데 부동산을 가게 됐는데 바로 첫 번째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2번 설명을 듣고 직접 보러 간다. 3번 다 모르겠고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뭐 첫 번째를 기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갔는데 건물이나 아니면 빌딩 아니면 오피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 빌딩 임대차 계약서를 바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사인하시고 뭐 성명, 소재지 이름 적으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닌데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이제 도면이라든지 실제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는 게 목표일 텐데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어떤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장문에 이런 글로 표현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폴리시의 한 사이트를 글자 포인트 1.5포인트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장표 한 장에. 저희가 이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나 아니면은 어떤 간략화된 설명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현재 앱들 서비스들의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다양한 디자인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모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물론 좋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저희가 사각에서 이제 제시하는 것들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잡하면은 사용자들이 이해하거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단순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이 단순화되고 직관력이 있어야 사용자들이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 사각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이란 부분은 마이데이터 핵심 요소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제어를 하고 어떻게 제어함으로써 나의 데이터 주권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디자인 3요소 중에 컨트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공통 기능으로 총 5개 정도에서 UX, UI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법, 제도, 그 다음에 예시 화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제시되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보면 저희가 한 20초 정도만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네, 슬쩍 쓱 보면서 여태까지 본 화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여태까지 동의는 항상 어떻게 뭐 웹툰 보듯이 밑으로 스크롤을 내렸는데 세로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색하죠? 그쵸? 이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행위로 동의를 받기 때문입니다. 네, 모두 읽음으로써 동의를 해라, 뭐 이렇게 동의 강요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사용자들이 만나는 동의 화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형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밑에 세부 항목이 출력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나 선택이 아무래도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선택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간략화 이모티콘식으로 버튼 형식으로 저렇게 세 번째 화면처럼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는 팝업 창으로 상세 내역이 출력되게 됩니다. 네, 이런 화면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화면도 좀 앞으로는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개발자 출신이고 디자인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하기 바쁘고 런칭 일정 맞추기 어려운데 언제 저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냐라는 대부분의 의견을 주세요. 근데 지금은 마이데이터가 시장에 나온 상품이나 서비스가 몇 개 없고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유니크하지만 앞으로 내년 2022년부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공통 기능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어떻게 봐줄 건지,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지켜줄 건지가 굉장히 앞으로 전략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신다면 아마 이번 내용이 좀 괜찮을 겁니다. 우선 동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많은 형태의 앱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을 하고 있죠. 바로 입력을 요구하거나 바로 뭐 웹 접근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정보, 아니면 선택 정보 이런 것들을 동의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앱을 켜자마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그렇죠? 이용자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데 왜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 네,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용자에게 동의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동의인가?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세 가지 모두 잘 느끼시지 못했을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앱 서비스가 있다라고 보면 저렇게 개인정보를 먼저 입력받고 아니면 동의를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입 전, 동의 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어떤 교육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데모 기능을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카드 등록 시 예를 들어 사용자가 데모를 하고 있다가 카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제 팝업 창으로 이럴 경우에 카드 등록할 경우에는 카드 번호 이용기간 인증 정보가 어디 회사로 전송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뜨게 되면 회원 가입 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드나 아니면 트루 해외 사례인데요. 아래 같이 카테고리하고 이런 것들을 탭으로 분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트루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하나하나 했을 경우 활성화되도록 표시했던 어떤 서비스 UX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기입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희 사각팀에서. 그래서 필수하고 선택을 왼쪽 탭으로 좀 분류를 했고요. 어떤 동의 항목마다 신용카드, 이런 카드 형태로 한번 구현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력 있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고요. 오른쪽에 이용 약관에 이제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왼쪽처럼 이제 전체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쭉 내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의에 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구현을 했냐면요. 저희가 지금은 동의가 필수 동의, 선택 동의,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용 동의, 그 다음에 민감정보 처리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그 다음에 이용 약관 동의 이런 식으로 한 6개 정도로 추려질 수가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면 동의가 한 30-40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료 데이터 컨설팅을 갔을 때 이런 동의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동의하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위와 같은 화면을 한번 구성해 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드 형태로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했고요. 아래 선택 항목으로 가기가 눌리면 이제 선택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네. 색깔도 좀 구분할 수 있게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을 합니다. 직관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간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사용자가 위아래로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눌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택권을 좀 줄 수가 있죠.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별 공유입니다. 네. 선별 공유란 많은 회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도 구현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나 범위,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공유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공유하기라는 이제 기능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 산업진흥원 가이드의 화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내 정보를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구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것들을 어떻게 느낌을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버튼이 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드려 보기 싶기도 하고, 화면을 보니 뭔지 모르겠지만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읽어야겠구나 하는 느낌보다는 다 읽고 처리하겠다는 느낌,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직관적이죠. 다 읽고 동의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한 번에 보고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데이터 선별 공유 화면인데요. 사용자가 혈액, 휴식, 운동 이런 대카테고리 아래에 세부 항목들이 겹쳐져 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위 항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번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한번 건드렸을 때는 하위 항목들이 이제 쭉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치들을 좀 더 바꿔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건드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자가 내 데이터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더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어떤 업체에 대해서 리스트된 걸 클릭하는 것보다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BI라든지 CI 같은 거를 직접 제시를 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저희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좀 재밌었다는 평도 많이 받았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앞에 화면을 좀 더 발전시킨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중심으로 표현을 했고요.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회사가 많을수록 동그라미가 커져 있습니다. 네. 혈당이나 이런 것들은 뭐 1개 업체, 음식정보 같은 경우는 5개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번 놀이가 아니면 어떤 게임 같은 요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식 정보를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쭉 끌어올리게 되면 그 풍선이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으로 흐르면서 뭔가 재밌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음식 정보가 위로 올라감으로써 기존에 있던 정보들이 재편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한 화면은 내가 공유하고 싶은 정보는 직접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어떤 직관력 있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정보는 아래의 리스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내 정보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구나라는 요소를 잘 느낄 것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화면도 완벽하지 않아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분석이나 그 다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 화면 같이 어떤 아이콘 형태로 잘 표현을 했고요. 가운데나 왼쪽 화면들 같이 어떤 항목별로 묶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디즈미 같은 경우는 컬러풀하게 좀 표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스처를 사용해서 스와이프란 제스처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의사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아니면은 마이데이터 코리아부에서 분과 어떤 미팅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마이데이터 개념을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뭐 전달하면 될까?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 항목 선택 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마이데이터 지금 서비스가 몇 개 오픈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회사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료 마이데이터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면 되는지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클릭했을 때
디테일한 설명도 표출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되게 잘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용 내역 관리 부분입니다. 이용 내역 관리란 내 정보, 동의한 정보 아니면 내려받은 정보, 공유한 정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고 내가 뭘 동의했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성격에 따라서 이용 내역 영수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 영수증, 내려받기 영수증, 공유 영수증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또 고민한 포인트는 정보 주체가 이용 내역 및 영수증을 보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 왜 보려고 하는 것인가? 네, 전 페이지를 한번 보면 영수증에 나온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수증 아이디라든지 공유일, 뭐 개인 데이터 항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20가지가 넘죠. 그러면 저희는 정보의 우선순위를 우선 정해봤고요. 그거에 따른 정보의 배치,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다듬기 이 세 가지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본 화면은 다음과 같고요. 이용 내역 관리에서 사용자들이 동의나 공유 이런 것들을 클릭했을 때 아래 리스트 화면에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클릭했는지 너의 동의야 아니면 공유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랙션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좀 더 내 정보의 컨트롤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영수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유 영수증 아이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래 그 바탕화면에 음영 처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동의 일시, 그 다음 항목, 그 다음에 처리 목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좀 레트로 감성을 내기 위해서 일반 영수증을 좀 따라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보의 배치를 둠으로써 좀 재미있는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데이터 내려받기나 공유할 때 CSV나 JSON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 여기 스튜디오에 그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아나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CSV나 JSON 파일을 아시는 분은 다이렉트 아시는 분은 개발자 외에는 많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자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렇게 이제 물음표 형태로 좀 구현을 해서 미리 보기 형태로 한번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SV를 누르게 되면 CSV가 어떤 형태의 파일 포맷을 가지고 있다. JSON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일 포맷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좀 직관적으로 알고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데이터 이제 전송 요건이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데이터 열람권만 되는데 열람권을 청구했을 때도 이런 것들에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엑셀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인지 뭐 디바이스 아이디가 심지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 페이지를 제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사용자들이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저희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으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네트워킹 세미나도 한번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 그 다음에 데이터 주권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이 맞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개인정보를 이제 나의 정보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사실상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 최대한 많은 질문을 네.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약관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강제성이나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도 기업에 소속되고 있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용 약관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솔직히 법적 요구사항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지 모드나 아니면은 뭐 장애인들을 위한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그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구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추려고 해도 앞으로 규제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이제 사용 소비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기관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중심적으로 이제 감독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개선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감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각화를 뭔가 직관적으로 바꾸지는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강제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변화를 네. 기대하고. 네, 하지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의 새로운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섹션이. 그것처럼 마이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서비스하겠다, 이용 약관이랑 이런 거 감추면 감출수록 앞으로 사용자들은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것들은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시각화가 효용성이나 효율성 등 경제적인 효과를 준 사례가 있으면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올해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이라든지 핀테크 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이제 시범 서비스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내년 4월에 이제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시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적인 효과를 준 사례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뭐 디지단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섹션에 있는 뭐 핀테크라든지 의료 데이터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리서치를 할 때 어떤 단편적인 어떤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대해서 360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취급을 하거든요. 네. 여러 데이터들을 융합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좀 더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지금 평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면 이런 효용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갖춘 서비스들이 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에서도 비즈니스 분과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있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 살짝 이제 스크롤을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셔서 고르는 작업도 좀 걸리네요. 자, 약관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짧고 편하고 간편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기존 서비스를 좀 예시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기존 서비스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동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동의 화면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하고 첫 번째로 만나는 화면입니다. 근데 그 화면을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너가 동의를 해야지 쓸 수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는 너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너의 이익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앞에 짧게 데모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명 부분을 넣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어떤 동의 요소만 체크박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모션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결정권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제 질의응답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배건규 이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범 서비스 런칭이 되었고 네. 내년에도 많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올 텐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 다음에 뭐 기술자분들, 그 다음에 디자이너분들 각자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 마이데이터, 데이터 축구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